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3월 포천에서 오폭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포천 시민들을 대상으로 포천시 의회가 군사시설과 오폭 사고 보상 등 전반적인 내용의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주민들은 오폭 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고 군사시설 문제는 군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포천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공군 오폭 사고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94% 이상의 주민들이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했습니다. 심각하지 않다는 4.8%, 모름 무응답은 0.5%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71.7%의 주민들은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4% 이상이라면 거의 전체 시민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오폭 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시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포천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군사시설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 수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부족하다는 응답이 62.6%로 충분하다는 인식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군사시설 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군민 협력 강화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피해 보상 및 지원 확대, 법 제도 개선 및 규제 강화가 뒤를 이었습니다. 연재창 위원장은 단순한 폐쇄 이전보다 제도적 보완과 협력적 해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시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지자체와 함께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는 그런 어떤 원칙을 좀 국가 차원에서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포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과 무선 모바일 웹 조사를 병행해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15일 새벽 5시 15분쯤 양주시 은현면의 한 배터리 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컨테이너 3동이 불에 타고 리튬 배터리 2톤 등이 모두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 25대와 대원 60여 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으며 불은 9시간여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당초 큰 불길은 1시간여 만에 잡혔지만 방전된 배터리도 포함돼 있어 완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주 나리농원이 봄을 맞아 24일 반짝 개장합니다. 방문객들이 청보리와 유채꽃, 메리골드 등 봄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9일 동안 무료로 운영하는데요. 양주시는 봄 개장을 위해 농원 입구 수련 연못과 사계 장미, 잔디광장 등도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리농원 봄 개장은 다음 달 1일까지 운영되며 이후에는 가을 개장을 위한 천일홍 식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포천시가 오는 7월 15일까지 주민 참여 예산 제한 사업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일반 공모형과 노인 등 특정 계층을 위한 시정 참여형으로 구분해 진행되는데요. 포천시에 거주하거나 지역 법인 등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한 분야는 주민 복리 증진과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방안 등 시정 전반인데요. 시는 접수한 제안 사업에 대해 실무부서 검토와 포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 보건소가 동부권 주민의 건강을 위한 야간 운동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신곡 송산권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퇴근 후 운동교실은 지난 8일부터 매주 화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왕바우 근린공원 잔디마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사업은 호원 권역에서 진행 중인 야간 운동 프로그램의 성공을 동부 지역으로 확대한 것으로 지난해 호원 지역 프로그램에 월 평균 150명이 참여하며 78%의 재참여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몇 달 사이 경기도에서 폐업하는 음식점의 수가 개업하는 음식점 수를 넘어섰습니다. 온라인 소비 증가와 외식 소비 감소 때문인데요. 유동인구가 많은 전철역 상권에서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부천의 한 전철역 출입구 상가입니다. 폐업한 음식점 자리 한 곳이 수개월 동안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 유명 베이커리가 있던 상가도 텅 비었습니다. 임대 홍보 문구와 철거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전철역 코앞 상권인데도 이곳엔 비어가는 점포가 늘고 있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아도 영업이익보다 손해가 커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자영업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은 통계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사이 경기도 음식점 개폐업 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폐업하는 점포 수가 개업하는 점포 수를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12월에는 이례적으로 폐업 점포 수가 개업 점포 수의 2배를 넘었습니다. 지난 1분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는 25개 시군에서 폐업 점포 수가 개업 점포 수보다 많았습니다.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서 음식점들이 줄고 있는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 온라인 소비가 늘면서 오프라인 소비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비용 증가와 불확실한 경제 상황들이 자영업자들의 점포 운영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온디맨드 경제 이것이 완전히 활성화되고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플랫폼 기반의 여러 가지 그 음식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원하는 형태로 그냥 갖다 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되게 높여버렸다. 어떤 식당이나 이런 데를 방문하거나 이용하는 그러한 형태들은 더욱더 많이 줄어든. 소상공인들은 창업보다 폐업을 막는 정책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창업 지원이 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폐업을 좀 도와주거나 줄일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중간에 도움을 받아서 줄일 수 있는 건데 그걸 놓치고 그냥. 물가 상승과 온라인 소비 증가로 외식 소비는 줄고 있고 프랜차이즈 홍수와 배달 경쟁 속에서 문을 닫는 음식점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실시된 인천 지역 초중고 특수학교 및 국공립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사 직무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인천 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인천 지역 교원 7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7.7%인 205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인 236명이었고 보통이다라는 답변은 40.2%인 2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직무 만족도가 낮은 이유로는 81.8%인 604명이 교권 침해와 과도한 민원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77.5%인 572명이 낮은 급여와 연금 축소라고 답했습니다. 최근 3년간 명예퇴직이나 사직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다는 교사는 62.8%인 463명에 달했습니다. 인천 교사노조는 교직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면서 생기는 회의감이 교사들이 학교를 떠나는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 광고 행위 13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도 특사경은 지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지역 의료기관 105곳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 광고 행위 집중 수사를 실시했는데요. 과장 광고와 미심의 광고 등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 의원은 법적 근거 없는 전문의 명칭을 사용해 광고하다 적발됐는데요. B 병원은 간호 등급이 2등급이면서 1등급으로 거짓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시가 출산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으로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지원받습니다. 서울시는 지원 기간 또는 지원 종료 뒤에도 아이가 추가로 태어날 경우 출생아 1명당 1년씩 최대 2년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은 몽땅 정보 받는 키 누리집에서 20일부터 접수합니다. 인천시가 재난방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재난방송협의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재난방송협의회는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시 대변인을 부위원장으로 해 구성했으며 LG 헬로비전 북인천방송과 SK 브로드밴드 인천방송,
NIB 남인천방송, OBS 등 6개 지역방송사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위원 위촉장 수여와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보고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전국 단위 재난방송과 차별화된 지역 맞춤형 재난방송 기준 마련, 기관별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재난 상황에서는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난방송협의회를 중심으로 방송사,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뢰할 수 있는 재난방송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발생 시 사회적 혼란 방지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는 재난방송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재난방송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재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등으로 계약금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합니다. 신고는 거래 당사자나 거래 당사자에게 위임받은 사람이 할 수 있고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교복문화 개선을 위해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합니다. 도교육청은 학교별로 자유복, 유사단체복, 비정장형 교복 등 복장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유형별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교복 구매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40만 원 상당의 단체복을 현물로 지원하고 있는데 학생이 꾸러미나 품목을 자율 선택하게 해 선택권을 확대했습니다. 인천시가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1,100억 원 규모의 이자 차액 보전 특별 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오는 19일부터 신청을 받고 기업당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상환은 1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 지역 내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 관련 기업으로 신한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업체입니다. 시가 1.2%, 신한은행이 0.5%의 이자를 각각 부담해 기업은 총 1.7%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과 한도 등은 2025년도 인천시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와 동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인천 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로 하면 됩니다. 서울시가 올여름 폭염과 폭우 등 기후 재난에 대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15일부터 10월까지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합니다.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사회복지사가 취약계층 어르신 3만 명의 안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서울역 등 노숙인 밀집 지역 50여 곳에는 응급 구호반을 배치하고 이동 목욕 서비스도 추진됩니다. 관악, 영등포 등 반지하 주택이 많은 지역에는 반지하 침수 경보 시설을 설치하고 침수 경보가 발령되면 반지하 주택에는 혼자서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돕기 위한 동행 파트너가 찾아가 대피를 지원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2025 서울 학생 문해력, 수리력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학생 문해력, 수리력 진단검사는 학생들의 역량을 측정하는 진단도구로 2023년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중2,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됐습니다. 올해부터는 학생들이 검사에 좀 더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종이검사에서 컴퓨터 검사를 바꿔 700개 학교 약 12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